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지연시키면서 재작년처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 수출이 막힌 건 지난달 30일. 중국 세관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선적 단계에서 돌연 한국행을 보류한 겁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수출 제한에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자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이지만 앞으로 최소 석 달은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 정밀화학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3개월치 이상의 비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업계가 서로 얼라이언스, 서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발굴해 놓은 대체 수입선도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 파동은 없을 것으로.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 사이 값이 2배나 뛰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와 중동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하면서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은 국내로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행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해외로 나가는 요소 물량을 제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요소 수출 지연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우선 중국이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인 건 지난달 중순부터로 파악됐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17일 중국의 비료 관련 협회가 자국 요소 수출 기업들의 수출 자제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일부 한국 기업이 중국 통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통관 지연이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을 고려한 가격 안정 조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자국에서 요소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중국이 일시적으로 수출을 멈췄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주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데다 당시 재고 물량이 2주에서 4주분에 불과했던 탓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90% 수준입니다. 다만 적어도 석 달치는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중국이 질소 비료 수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서 내년에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란 이야기가 중국 현지와 국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요소 공급난을 우려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 수출 물량을 제한할 것이란 겁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요소 쿼터제 시행과 관련해 공식 확인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내 요소업계 관계자들도
중국 현지 요소 업체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전해들었다고 밝힌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요소 수출 물량 쿼터제가 현실화된다면 수출 지연이 더 이어질 텐데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네, 내년 1분기까지는 요소 수출 제한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2달가량은 통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만약 요소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지연이 해소될 때까지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확보하고 세관에서 막힌 요소 물량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중국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동남아나 중동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보다 지리적으로 멀어 물류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만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소 가격 급등이나 사재기 조짐은 없습니까? 국내 요소수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롯데정밀화학 요소수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검색해봤습니다. 10리터 제품 한 개 홈페이지 가격이 15,000원 정도인데 어제 쿠팡에서는 27,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5,000원으로 어제보다 30%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요소수를 검색한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지난 9월 최대 검색량 100을 기준으로 어제 검색량이 41로 나타났습니다. 그제 검색량이 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다만 국내 요소업계는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요소 수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요소수 생산이나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이나 판매 가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도 제2의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걱정하면서도 사재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안 심리로 요소수를 사들이는 행위는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가격 급등이나 사재기 조짐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소 수급 불안에 주유소들은 잇따라 판매 수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을 풀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입니다. 수급이 부족해서 개인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요소 재고가 없어서 내년 1월까지도 못 버틸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유소들은 정부 요청이 있기도 전에 한 사람당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주문에는 2주 정도 후에 보자 그러는 통에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게 하나씩만 다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2개까지 드리는데 지금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더 힘들어요. 정부는 일시적 수급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비축량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12,000톤으로 2배 늘려 2달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에서 20% 싼 중국에 집중된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좀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경제적인 조금 부담이 덜해지도록 그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현재 재고와 중국의 계약 물량으로 석 달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대체 수입선이 있어 재작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도 공급망 갈등이 부각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요소 파동 이후 중국 의존도가 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1%로 올라간 상황을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가 M&A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좀 유인한다든가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요소 외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등 중국의 자원민족주의가 언제든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비료용 요소 사재기가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중국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이번 요소 수출 통제, 인도의 사재기 때문이라고요? 네, 최근 인도의 요소 수입이 급증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듣고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중국의 요소 수출 통계를 보니까 9월에 118만 톤으로 평달보다 너댓 배 급증했습니다. 인도가 한꺼번에 86만 톤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요소 재고량은 47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내 요소 가격이 들썩이자 당국은 수출을 막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해 9월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은 109만 톤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중 75%인 82만 톤이 인도로 갔습니다. 사실 인도가 중국산 요소 수입을 크게 늘리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매년 10월 비료시장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갑자기 중국 내 재고를 털어가면서 쇼크를 준 건 2021년과 올해입니다. 작년인 2022년엔 인도의 수입량 자체가 124만 톤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통계 자료만 놓고 보면 내수 조절용이라는 중국의 말이 맞는 겁니까? 네,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가 내부 수급 조절용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속내를 대변하는 관영지는 최근 세계 진영 대결 구도와도 무관친 않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독 한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면서 의심병, 공황증이란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한 탓에 요소로 보복을 당할까 재발을 저렸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처럼 우호적 협상을 통해 요소를 긴급 수입할 수 있을 거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이 우호적 그리고 협상이란 말에서 중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소수 대란과 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나라의 요소 수입량 통계를 보면 매달 3만 톤 안팎으로 큰 기복이 없습니다. 요소의 굳는 성질 때문에 석 달 이상 비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수입량은 많지 않지만 중국 수입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요소수 대란을 겪은 뒤 수입처 다변화 노력으로 2022년 한때 67%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90%로 늘어났습니다. 이 동남아산 요소는 질이 떨어지고 값도 비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도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정부의 노력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주장도 성립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환경부는 요소수 수급 불안 사태와 관련해서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정유, 유통업계와 간담회에서 현재 재고가 베트남과 일본 등 중국 외 국가에서 들어올 양까지 합하면 3.7개월 분량으로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유소 업계는 대부분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온라인 쇼핑몰 측도 일부 인기 차량용 요소수 주문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랐지만 대부분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아침에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경제 핵심 산업,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우선 주유소에서 사재기 조짐이 있었던 요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요소의 경우에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에 주유소 판매량이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가격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천 톤 수입 계약을 맺어서 확보 물량이 넉 달치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할당 관세는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내년 4월까지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등 중국보다 멀리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 2암모늄의 경우에 내년 5월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3국에서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에 국내 기업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재료로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데요. 정부는 국내 흑연 생산 기반 구축과 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 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 입장을 들어봤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 대처가 중요할 텐데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후속 조치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법 시행일이 내년 6월입니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하반기에 200여 개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는 데 이어서 선도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들 품목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을 설치하고 공급망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과 위기 대응 매뉴얼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